지금 여기서 한 두 분 빼고는 엊그제 제가 면담 때 와가지고 한 분씩 다 상황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진짜 실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를 계속 20장 넘게 준비를 하다가 면담하고 그걸 다 지웠어요. 완전히 지우고 이렇게 부동산 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계신 분들은 여기더라고요. 이게 저는 근데 이래서 더 좋아요. 이게 저도 항상 손님분들 보면은 말이 먹히는 사람, 안 먹히는 사람이 있는데 어설프게 뭔가 알고 있는 분들이 제일 안 먹혀요. 섞여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처음에 힘들었던 게 여기 좀 돼 있으실까봐 다들 뭔가 어디서 너무 많은 정보로 해서 여기 좀 돼 있으실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말이 안 먹혀 들어갈까봐. 근데 지금 다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마음이 좋아요. 저는 안 좋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오늘 정말 딱 짧게 방향 잘 잡아드릴게요. 이거 글씨 보이나요? 네. 돈 버는데 필요한 거 이게 다예요. 제가 계속 자산이 늘어나는 것도 이게 답니다. 손님분들한테 말하는 것도 이게 다예요. 제가 좀 순서가 좀 그래도 노트에 순서 없이라도 다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엄청 힘 세야 되네요, 지우는데. 그 관심에 대해서인데요. 관심 뭘 말하냐면 다들 어차피 지금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게 돈이 있어도 할 수 없고 없어도 할 수 없는 게 첫 번째 발 딛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냥 눈만 크게 뜨고 다니면 돼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36인데 26에 첫 부동산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일 아까웠던 시기가 24살에서 26이거든요. 이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버스 타고 다니고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녔던 게 이때도 분명 해운대가 좋고 뭐 남구가 좋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냥 뭐 버스 정류장, 수영역, 지하철역 이게 다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왜 여기가 비쌀까, 왜 여기가 좋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봤었어도 이만큼 있어 보이는 부동산이 다 좀 사라지고 딱 필요한 것만 봐줬을 것 같아요. 저는 26살 때 첫 부동산 투자를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 이 2년 동안 왜 눈을 감고 다녔냐면 돈이 너무 없었거든요. 제가 이때 26에 결혼했는데 이때 제가 500만 원이었거든요. 모아둔 돈이. 저희 와이프가 3천만 원이었고 이게 다였어요. 근데 그래도 살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이 돈으로 대출을 땡빛을 내면은. 근데도 선택을 잘못했던 게 저도 와이프도 둘 다 이 2년 동안 그러니까 딱 그냥 월급 받으면 사는 동안 택도 없다 생각하니까 그냥 부동산 일이 완전 남일이고 제가 그때 월급이 140에서 16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을 모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그냥 저한테 알려주기만 했어도 그게 뭘 알려주는 거냐면 어디 사야 되는지. 아까 제가 옆 사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저한테는 이게 없던 거예요. 그냥 저한테는 그냥 인터넷 네티즌들이 다였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인터넷에는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스며들어서 저도 전부 다 부정적으로 빠지다가 엉뚱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장고끝 악수라고. 평소에 일단 제가 해운대를 예로 들게요. 해운대 집값이 다 비싼데 얘네가 왜 비싼지 생각해보면은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그 마린시티 이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아이파크 이거 알죠? 이게 하나에 26억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모를 때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일을 해보기 전에는 저게 자재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닐 텐데 왜 비쌀까? 저 돈이면 그냥 5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고 남는 돈으로 그냥 놀아도 될 텐데 했었는데
이 일을 해보니까요, 저걸 사는 이유는 오로지 옆집 때문이에요. 옆집에 누가 사냐 때문이에요. 저는 제 또래 중에서도 되게 빨리 컸어요. 빨리 컸는데, 크다 보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그냥 주변 형 동생들도 그렇고 저한테 뭔가를 여러 가지 그냥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저희 손님분들을 만나도 제가 뭘 가르쳐 드리는 입장이고. 근데 한 번씩 보면은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대화 나누다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됐냐면, 이 사람이랑 10분만 더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 직업을 여쭤보면 대부분 다 어떤 회사의 대표님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집에 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의 아들이 부러워요. 그냥 이 사람을 아빠로 둔 아들이, 그 아들이 부럽고, 그 다음 드는 생각은 제가 여기 아들이 될 수 없으니까 이 아들이랑 내 아들이랑 친구를 시키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 아들이 이 대표까지 가는 그 정신력을 가진 아빠의 아들이 그걸 온전히 배웠을 테고, 걔랑 친구가 되는 내 아들이 이걸 배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집값이 오르는 이유예요. 여기가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26억짜리 들어가도 방이 2개거든요. 엄청 작아요. 어지간한 34평 아파트보다 작아요. 26억을 주고 사도. 근데 그냥 이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이런 대표 같은 사람들이 많냐면요, 처음에 비쌌기 때문이에요. 얘네가 11년도 이때쯤 분양했거든요, 입주를. 이때도 엄청나게 비쌌어요. 엄청나게 비싸면은 사람이 이렇게 10명이 있어요. 쭉쭉쭉쭉 있으면 다들 야 저거 비싸다고 이 당시에도 엄청 욕했어요. 뉴스에서도 고분양가라고 욕먹고. 근데 그때 이 부자 한 명이 다들 비싸다고 하고 이거 못 사네, 내가 사보자 하면서 사요. 그럼 이 사람들은 처음에 욕해요. 집에 가가지고 야 저기 분양가 비싸다고 인터넷에서 난린데 누구누구네 아빠 샀더라 하는데 엄청 부러워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파트는, 그전에는 비싸서 욕먹는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아니고 한 2년만 지나도 이 사람들이 꽉 차면 이 사람들도 다 사회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누군가 만약 여기 있으면 친구가 있고, 그럼 회사 동료가 그 의제팀장님 어디 살아 했을 때 딱 아이파크 살아 하면은 부러워요. 그 마음이 이 집을 비싸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은 여기까지 엄청 먼 이야기 같죠? 수십억 하니까. 부동산은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은 각 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각 도시가. 그럼 도시마다 이런 애들은 꼭 있어요. 어디는 20억, 어디는 3억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경주 이쪽은 대장이 4억 정도예요. 4억. 이런 아이파크 같은 그 경주에 사는 그 지역의 부자들이 있는 곳이 4억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할 거는요, 비싼 아파트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해수람은 너무 비싸니까 진구부터 시작해서, 제가 부산을 아직 잘 몰라요. 저도 부산에 온 거기 때문에 쭉쭉쭉쭉 해서 그 구에서 대장을 찾아요. 대장을 찾고 그 대장 바로 밑에 준대장까지 찾아요. 그럼 그 준대장이 아마 지금 이쪽 진구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엘루체가 있거든요. 이거는 한 7에서 8억 해요. 근데 준대장만 가도 한 5억 정도가 해요. 그럼 이 5억을 살려면요, 대략 3억 5천이 대출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비싸잖아요. 그럼 진구 다음 구로 또 가는 거예요. 왜 얘네들만 사냐면 그래야 거래가 됩니다, 나중에. 부동산은 아무리 좋고 나쁜 거 판가름하는 그게 거래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제일 중요해요. 방향이 남향이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도 그걸 몰랐을 때는 자재 보고 화장실 물레 가라가는 거 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해운대든지 어디든 아파트 볼 때 거기를 꼭 검색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얼마인지.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지도 보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에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저희가 손님들을 보면은 이거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보는 사람만 있어요. 정보만 계속 모으고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나한테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지금 저희 아까 그 DIL 뭐 7억 8억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손님들이 주로 저희한테 상담을 오냐면 그냥 여러분들 또래예요. 그럼 물어보면 모아둔 돈 없어요. 진짜 많이 모아봐야 1,000만 원, 1,500만 원. 근데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한테 아마 이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 중엔 탑일 거예요 아마.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거 진짜 사고 싶은데 내가 1,500만 원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살 수 있냐. 방법을 알려달라 그래요. 이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냥 돈 없는 건 누구나 똑같아요. 똑같이 월급 받으니까. 근데 그걸 대하는 태도가 일단 자기 걸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나가서 보고. 그러면 제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사는 거라고 알려주냐면요. 일단 내 돈을 알아야 돼요. 이 내 돈은 좀 예민한 이야기이긴 한데 일단 예금, 지금 있는 예금, 그리고 1년 동안 월 저축액을 곱하기 12 해봐요. 그 돈이랑 이렇게 목표를 잡는 거예요. 12개월치 연 저축액. 그 다음 아까 마통 이야기 나왔죠. 마통 듣고 웃으면 안 돼요. 마통 뭔지 아시나요? 마이너스 통장. 우리 카카오뱅크랑 대출 가능해. 네, 카카오 토스뱅크. 이게 제가 손님들한테 자주 알려주는 은행입니다. 여기 어플 켜고 등록하면은 나와요. 내가 지금 얼마 정도 대출 가능한지. 예를 들어 연봉이 2,400이나 3,000 정도 되면은 한 1,500에서 2,000이 나와요. 연봉이 한 5,000 되면은 많이 나올 때는 6,000, 7,000까지도 나와요. 그거를 일단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내 돈이 예금이 1,500만 원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이 2,000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해도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부모님. 이거는 저도 저희 엄마 아빠한테 못 여쭤봤던 거예요. 너무 이걸 물어보는 게 그래서. 근데 이걸 해보니까 이걸 오히려 하는 게 더 나중에 부모님한테도 도움이 돼요. 부모님도 똑같아요. 저는 지금 저희 딸이 8살, 6살인데 얘가 나중에 나한테 얼마를 달라고 할까 그걸 항상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서로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나 많이 해달라는 거 아니고 그냥 혹시 내가 결혼한다면은 몇 천이라도 해줄 수 있는 돈이 있어라고 여쭤보면은 뭐 5천을 이야기하든 3천을 이야기하든 작다고 뭐라 하지는 말되 그냥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가장의 돈이라고 해도 이렇게 해야지. 봐봐요. 1,500, 2,000, 5,000이잖아요. 8,500이죠. 부모님이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도 없었으니까. 저도 빵원이었어, 빵원. 8,500이면은 여기서 이제 옆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은 8,500만 원짜리 매매가를 찾고 다녀요. 근데 이 돈이면 저희가 이 정도 가진 손님 오면은 3억에서 3억 5천 정도까지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 80% 대출 받아가지고. 그럼 그 70% 예를 들어 우리가 2억 3천을 대출 받아요. 그래도 내 돈 7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2억 3천을 대출 받으면 78만 원 정도가 월 이자예요. 여기서 또 하나 뭐가 갈림길이냐면 대부분 20대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 나가는 건 안 아까워하고 월세 나가는 건 별로 안 아까워하거든요. 근데 이거 나가는 건 이자라고 생각해서 아깝다 생각해요. 근데 그건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이걸 잠시 내고 있어야지 이 시세 차익이 내 거가 돼요. 우리 부동산 보면 단돈 이걸 내가 살려는 입장에 보면 그게 뭐 1, 2천만 원 오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이걸 안 산다고 생각해 보면 1, 2천 요새 안 오르는 아파트
집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안 오르는데 찾는 게 더 힘들어요. 오르는데 찾는 것보다. 그럼 진짜 2천만 원만 올라줘도 이게 올 다 세이브 되잖아요. 2년을 살아도. 일단 이 마인드로 가야 돼요. 이렇게 내 돈을 알고 나면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뜬구름처럼 안 보여요. 지나가다가 어떤 집을 봐도 아, 내가 저 정도까지는 내가 매수가 가능하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게 보여서 이제 내가 계획을 짜게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까 앞에서 월급 아끼라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것도 두 가지예요. 그 요새 그냥 욜로족처럼 아예 진탕 다 쓰고 노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바득바득 안 모을래. 내가 모아봤자 뭐 얼마나 모으겠어. 그러고 펑펑 다 써요. 배짱이 이 배자가 맞나요? 맞아요. 그리고 목적이 있는 친구. 이 친구가 볼 때는 얘가 깝깝해 보일 거예요. 힘들 거라고. 야, 너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자꾸 월급 아끼고 해서 뭐 할 건데 하는데, 이렇게 아까 그렇게 동계산하고 내가 뭐 2년 동안 이자 내고 이 집을 다시 되팔자는 계획이 있는 사람은 얘가 볼 땐 고생인데 이걸 막상 해보잖아요. 이거는 고생이 아니라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이거 엄청 기분 좋은 퍼포먼스예요. 근데 이거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 입장에서는 몰라요. 왜냐면 얘가 볼 때는 그냥 아끼는 걸로 보이는데 이 당사자가 딱 대보면 아끼는 게 아니고 그냥 시세 차익을 위해서 거기다가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 즐거워요. 여행 같은 것보다도 훨씬 즐겁고. 제가 지금 매달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게 매달 를 냅니다. 이자랑 생활비 합해서. 저 힘들어 보이나요? 항상 볼 때? 더 할 거 같아. 이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만큼까지 와도 이야기 좀 잘 들어와요. 오늘 제 이야기가 다 귀에 팍팍 박혔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혼 초에요. 저희 와이프랑 크게 싸웠던 게 있는데, 와이프가 냉장고를 샀거든요. 그것도 삼성에서 제일 좋은 걸로. 근데 그 할부 값이 거의 한 2년 36개월 동안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제 월급에서. 그게 저는 너무너무 스트레스라 가지고 와이프한테 큰맘 먹고, 저보다 6살이 많아요, 와이프가. 그래서 진짜 큰맘 먹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오늘은 대들자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라 했냐면은 다 그렇게 살아 그러더라고요. 누가 냉장고를 10을 주고 한 번에 빚 갚고 살아, 한 번에 내고 사, 다 이렇게 살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땐 그 말 안 믿었었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좀 뭔가 위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었던 건 그 당시 뭐였었냐면 매달 이 할부를 뭐 50만 원씩 내는 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큰 돈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와이프한테 화가 났던 건 그냥 나만 이걸 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마음이. 이런 건 힘든 게 맞아요, 근데 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뭔가 뭘 사면서 뭐 이런 걸 사든 뭘 사든 하면서 할부값 같은 걸 아끼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뭘 사서 은행에다 이자를 내자 하는 거는 전혀 안 아껴도 돼요. 안 아껴도 되고, 그럼 거기서 이제 또 선택하는 거예요. 은행에 이자 안 낼 거면은 봐봐요. 어떻게 선택하냐면 친구 이렇게 선택하거든요. 만약에 3억이에요, 아파트가. 그럼 아까는 은행한테는 월 78만 원을 주면 됐어요. 근데 은행 이자 주는 게 아까워요. 그럼 친구한테 2억 3천을 똑같이 빌려요. 그럼 이 친구가 이것만 받으면 투자해 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고 우리 부동산 이 집을 이렇게 등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비율을. 아마 자기가 한 이만큼 가져갈 거예요. 나 이만큼 주고 지분 조금 주고. 나중에 팔아도 마찬가지. 이게 만 5천이 올랐어요. 자기가 70% 가져가요. 3,500.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들 이거 선택해요. 이것만 봤을 땐 너무 아까운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은행 말고 친구 데려와봐 해서 공동투자로 돼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은행이 싸요. 4%가 돼도 5%가 돼도 싸요. 지금 자취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취. 자취라고 해야 되나? 아파트? 독립. 아까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었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옆 사람인데, 이게 엊그제 면담 때도 2명한테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자취할 때 우리 원룸, 오피, 빌라, 그리고 아파트, 이게 월 한 30만 원, 50만 원, 이것도 50만 원, 이거 8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뭐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 자취 안 하고 있는 분들 만약 자취를 한다 하면은 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요거? 요거. 이거 왜요? 아, 그럼 왜 요거? 지금 당장 싸니까. 제주도 아니기도 느낌은 그냥 잠만 자면 된다. 맞죠? 근데 지금 해드리는 이야기가 진짜 중요한데 이게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무조건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일 큰 재산이 뭐냐면 시간이거든요. 시간. 옆 사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살아본 적 있어요, 원룸에? 이게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냥 개차반인 경우가 많아요. 삶의 질이. 이게 옆에 꼭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런 건 아닌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사람은 잘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아파트 여기는 대부분 가족 단위가 많아요. 이웃이. 이게 지금 봐봐요. 저랑 지금 여러분들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다를 게 없고 또 제 친구들도 저랑 같은 학교 나오고 같은 직장 나왔다가 같은 일을 해도 많이 달라요. 지금의 그냥 자산으로만 따졌을 때. 그래서 저도 그게 뭘까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옆 사람이 별로였던 거예요. 저는 하다 보니까 옆 사람이 좋은 사람들로만 채워졌었고 막상 제가 한 건 똑같아요. 저는 크게 뭘 잘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그냥 옆에서 저한테 좋은 이야기를 다 많이 해준 거예요. 뭐 덕담 이런 게 아니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가 나 이거 집 좀 살라고 하는데 그럼 옆 사람이 만약에 여기 있잖아요. 미쳤냐 그래요. 집은 그냥 잠만 자는데 뭐 얼마를 사, 뉴스 안 보냐? 그리고 유튜브 안 봐? 링크 막 보내줘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여기 살잖아요. 여기 좀 기성 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여쭤보면은 그래 지금 사는 거야 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2년 뒤, 3년 뒤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제일 재산이라 그랬던 게 뭐냐면 지금 26살이면은 한 번 들어가면 2년 살아요. 직장을 옮기면 또 더 짧게도 살고. 근데 이 사이 동안 한 명을 원룸에서 1년 보내는 거랑 아파트에서 보내는 거 이게 대략 한 달당 한 50만 원의 월세 차이 난다 했을 때 대략 1200만 원이거든요. 2년으로 하면 1년이면 그냥 600이고 지금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 부동산을 하는데 저한테 제일 많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일은 그냥 다 안정적으로 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요청하는 게 인맥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모임 가져달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소장님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 한번 같이 식사하자고. 그렇게 한번 해주는데 비용이 800입니다. 800. 손님들이 저한테 준다고 하는 게 이 모임을 주최해주면은 800을 준대요. 그 한 번 식사에. 근데 이렇게 그냥 이거 하면 600이면 땡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냥 2년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50만 원의 차이 600만 원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화폐 단위가 뭔지는 제가 다 보이거든요.